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암 환자들에게 이 질환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는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텐데요. 오늘 이재령 교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 재발과 또 수술을 할 수 없는 진행성 방광암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도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네. 완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은데 지난 시간에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방법이 거의 유일한 걸까요? 우리가 완치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예. 이 환자가 완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완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이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술전 항암 치료 이후에 수술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 네. 또는 술전 항암 치료의 수술 중에서도 뭐 부분 방광철 제술 이런 걸 통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수의 환자에 있어서 특히 근육을 침범한 경우에는 약 50% 정도에서는 길을 다 합치면 재발을 합니다. 또 재발만큼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처음 진단받았을 때 약 5%의 환자는 우리나라는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예. 완치를 생각할 수 없는 단계, 전이성 방광암으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치료의 어떤 목표가 많이 다르죠. 치료의 목표가 달라진다라고 근치적인 방법이 아니죠.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이 재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었기 때문에 네. 방광암 재발 환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전이 된 상태로 오게 네. 되면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 치료 목표는 고식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가 이 암으로부터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분이 여생을 좀 더 누리고 네. 뭐 가족의 사랑과 사회에서 본인들이 이루었던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들을 많이 드릴까라는 것이 우리 치료의 목표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겠느냐? 치료 방법의 주된 것은 그때는 이제 종양내과의 항암 치료입니다. 예. 항암 치료는 아주 오랜 동안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가 최근 한 5년 동안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된 항암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입니다. 화학요법이요? 네. 항암 치료, 전신 치료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종양내과에서 하는 치료를 다 항암 치료죠. 항암 치료는 암을 이겨내겠다는 거죠. 항쟁, 이제 항자죠, 그죠? 네. 네. 암을 이겨내는 치료인데, 거기에는 항암 화학요법이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항암 치료, 그러면 항암 화학요법을 되게 그리 알고 계시죠. 그 구역구토가 있거나, 모발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을 항암 화학요법이라 그러고, 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항암 면역 치료죠. 면역 항암제를 이야기하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항암 표적 치료도 있죠. 표적 치료제. 표적 치료요? 네. 암만 표적해서 치료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되나요? 예, 암만 표적하는 대부분은 물론 정맥 주사용도 있지만 예. 경구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특히 폐암에서 많이 개발되어 있는 그런 표적 치료제도 이제 방광암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방광암에는 사용되지는 않지만 우리 종양내과에서 사용하는 치료는 세포 치료라든지 이식 이런 것도 다 전신 치료에 해당되겠죠. 예. 그래서 방광암의 주된 그 재발성 방광암이나 진행성 방광암의 주된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이었습니다. 그 성분에 백금이 들어 있습니다. 백금제 항암제입니다. 네. 그 백금제 항암제는 방광에 아주 잘 듣습니다. 그게 주된 치료였고 제가 그 전 시간에 제가 항암제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죠. 술전 네. 항암제. 그분들이 백금제 항암제를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다른 항암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백금제 항암제가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또 신기능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
또 특징적인 말초 신경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시스플라틴 그 백금제 항암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10명의 환자가 치료하면 7명이 좋아집니다. 와, 네. 누구나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중에 50%는 우리가 종양의 용적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우리가 그걸 부분 반응이라 그래요. 그런 부분 반응이 있는 분들이 염이 오래 가십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 반응이 뭐 처음 보고에서는 60%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예. 평균 한 40%, 한 50%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처음에는 이제 아주 힘들어 재발해서 또는 종양이 다른 장기로 가서 이런 불편감이 있을 때 항암 치료를 해서 종양을 줄여서 환자분들의 컨디션이 좋아지죠. 예. 그때는 저희가 같이 박수도 쳐주고 네.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잠시라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지속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속시킬 수만 있다면 예. 암은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진행 생존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암이 진행하지 않고 환자분이 잘 계신 그 기간의 평균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치료에 반응이 있더라도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병이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럼 커지는 건가요? 그렇죠. 내성이 생기는 거죠. 이 내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수년 전까지만 해도 독특한 치료가 없었어요. 예. 그냥 처음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항암제를 사용하면 겨우 뭐 많아야 20%에서 종양이 좋아지고. 약간 반응이 있다가. 네. 그리고는 평균 대부분의 환자는 반응이 없고 반 이상은 반응이 없고. 예. 그래서 한 2, 3개월 내에 반응이 다 나빠집니다. 2, 3개월 내에 반응이 나빠진다는 것은 되게 우리가 2, 3개월 간격으로 좋아지는가 확인하기 위한 CT나 이런 걸 찍기 때문에 예. 처음 치료하고 사진을 찍으면 반 이상이 나빠졌다는 소리예요.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받기가 매우 힘들고 그렇죠.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환자는 힘들게 이 부작용을 견디면서까지 본인이 시간을 들여서 그 먼 길을 와서 치료를 받고 가셨는데 네. 처음 치료 반응이 나빠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힘듭니다. 예. 그래서 2차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2차 항암제를 한다 손 치더라도 평균 솔직히 생존 기간이 6에서 8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이렇게 재발하거나 근치적인 치료가 할 수 없는 환자분들의 여명이 그만큼 짧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처음 초치료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간 네. 6에서 8개월 플러스 2차 치료에 그냥 항암제만 했을 때 유지시켜 주는 기간 6에서 8개월 네. 다 합치면 12개월에서 16개월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발했다거나 근치적인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그 정도 여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술전 항암제를 통해서 완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치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가요?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2차 치료가 지금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면역 항암제가 개발돼서 그렇죠. 면역 항암제. 네. 아까 제가 처음에는 면역 화학요법으로 말씀드렸고, 그렇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면역 항암제입니다. 뭔가 효과가 더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암 면역 치료죠. 네. 항암 효과가 있는데 그 예. 방법이 어떤 화학 약품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자신의 면역을 정강시킬 수 있는 일종의 단백질이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방광암뿐만 아니라 그 폐암의 주된 치료기도 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형 종양의 상당한 부분에서 그런 면역 항암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암에서도 예. 면역 항암제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행이 되었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트루다 또는 티센트릭, 옵디보. 예. 왜냐하면 그게 효과는 좋지만 그게 고가고 그게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대상이 아니군요. 대상이 일부는 되고 또 일부는 되지 않고 예. 종량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주 그 불편감과 그 안타까움이 아주 뭐 심해서 네. 뭐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던 네. 내용이기도 하죠. 그 약제가, 그 면역항암제가 방광암의 2차 치료로 이제 표준 치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효과가요. 예. 엄청납니다. 엄청난가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걱정들을 거의 많이 날려버릴 수 있는 정도인가요? 일부 환자한테서요. 아, 그것도 일부 환자인 건가요? 일부 환자한테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냅니다. 반응률 자체는 낮아요. 예. 근데 반응이 있는 환자한테서는 반응 효과가 극적입니다. 반응률이 약제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약 2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20%의 환자에서는 종양이 잘 줍니다. 그중 7% 정도는 종양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어집니다. 거의 완치에 가깝다고 봐도 되나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제가 개발된 게 이제 3년, 4년째가 되니까 우리가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그 종양이 없어진 상태로 지속이 되고 예. 또 약을 끊고 나서도 종양이 이렇게 재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완치란 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이신 예,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예.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일부 환자들한테서는 드라마틱합니다. 또 하나 항암화학요법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참 좋네요. 네. 예. 물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화학요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환자가 부작용이 있죠. 구역, 구토, 피곤감, 백혈구의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빈혈, 그죠? 뭐 탈모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그냥 영양제 맞고 가는 그런 느낌? 아, 그 정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에서만 1에서 3%에서는 면역을 과도하게 증강시키기 때문에 이 자신의 면역 세포가 암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폐를 공격하면 폐렴이 생기고 예. 장을 공격하면 장염이 생겨서 막 설사하기도 하고 간을 공격하면 간염이 되기도 하는데 이 면역 면역 세포의 기능이 어느 정도냐 하면 가공할 만합니다. 예. 폐렴이 와서 네.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니까요. 간염이 와서 그 간부전으로 정도로 면역력이 목숨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면역 세포의 그 암을 공격하는 능력도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역암제를 하면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는 환자는 소수입니다. 네. 그래서 1에서 3% 미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 감내할 만한 또는 거의 없는 부작용을 겪으면서 예. 치료를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그런 효과가 일부 환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모든 환자분들이 아쉽네요. 그죠? 예, 네. 그런 치료에 대한 효과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부이긴 하지만 좀 반응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면역 항암 치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항암화학요법 예. 효과가 1차로 썼을 때 효과가 상당수에서 나타나지만 그 기간이 짧다 그랬잖아요. 예. 반면에 항암 면역 치료, 면역 항암요법은 일단 반응이 있으면 예. 상당 기간 지속됩니다. 좋네요. 네, 이게 아주 좋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보고된 것 우리가 되게 중간값이란 말을 많이 써요. 예. 어떤 환자는 반응이 있고 1개월에 나빠지는 분도 있겠죠. 어떤 환자는 6개월이 지나서 나빠지는 분도 있겠죠. 예. 어떤 환자는 5년이 지나서 나빠지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쭉 줄을 세워요. 100명을 줄을 세워서 예. 50번째 환자가 나빠지는 그 기간. 중간값. 그렇죠. 이게 중간값이죠. 예, 중간값이 지금 약 30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와, 굉장히 거의 한 길어지는데요. 3년쯤 되죠. 예. 그 말은 그 50%를 더 효과 좋은 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반응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가 완치될까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네.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표준 치료라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치료로도 좀 경과가 좀 좋지 않다 하는 네.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암 화학요법, 특히나 백금제를 사용한 항암 화학요법을 쓰고 예. 치료에 실패를 했을 때 2차로 이제 면역 항암요법을 예. 쓰고 일부 환자는 아주 효과가 좋지만 또 상당수의 환자는 효과가 없는 그 시점. 표준 치료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까지가 표준이었어요. 예. 그런 경우에 많은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예. 일부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최근 이제 아까 표적 치료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방광암에는. 그리고 대부분 표적 치료제는 폐암이다 그랬는데 드디어 방광암에도 표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GFR이라고요. FGFR은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인데 이제 어렵습니다, 그죠? 네. 네, 그게 섬유 아세포 성장 인자에 대한 수용체입니다. FGFR이.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 그 수용체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돌연변이가 전체 방광암의 한 10에서 15%에서 발견이 돼요. 예. 그런 환자분들한테 우리 FGFR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 먹는 약입니다. 그런 약을 쓰면 예. 70%에서 예. 종양이 줄어요. 이것도 굉장히 밝은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40%에서는 종양이 70% 이상 줄어요. 반응률이 70%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70%에서 환자에서 줄고 40%에서 부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대단하죠. 예. 단,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15%에서만 그런 유전자 이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1차, 2차 치료를 실패했을 때 또는 1차 치료 들어가기 전부터 이분이 이런 그런 FGFR 유전자 이상이 있나 조사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NGS라고 환자분의 어떤 조직을 돌려서 그중에 우리가 한 200~300개 유전자 이상을 찾아내고 예. 그중에 이제 FGFR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런 표적 치료를 거네요. 하면 되겠죠. 예. 근데 허가받은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요? 예, 미국 FDA 허가를 받은 게 올해 4월이니까요. 정말 몇 개월도 얼마 되지 되지 않았네요.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식 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고 직접 구입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FGFR을 억제하는 다른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입은 할 수는 없지만 예. 상당수의 주요 상급종합 의료기관에서는 예. 특히 종양내과에서 그런 임상 연구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약은 아니더라도 그 약은 이름은 어다피티닙이라고 상품명이 발벌사 이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그 예. 약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같은 계열의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면 이제 항체 약제를 병합한 게 있어요. 병합이요? 약체 병합이요? 참 이제 복잡해지죠. 예. 네, 항체 약제 병합인데 네. 항체는 항체예요. 네, 항체의 특징은 아주 특이성이죠. 항체는 우리 몸의 어떤 특별 부분을 찾아갑니다. 예. 거기에다가 약을 붙여요. 약물을 우리가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 그중에 MMA라고 붙이는 게 있어요. 네. 마치 예전에 탁솔 같은 그런 제재 비슷한데 그걸 붙이면 이 약이 정맥으로 주입되면 암으로 찾아갑니다. 암으로 찾아가서 암세포의 세포 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약이 방출이 되죠. 그러면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약제가 우리가 EV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EV죠, EV. EV? 복잡한 이름입니다. 엠포트니 미도틴이라는 약인데요. 예. 그런 약을 쓰면 저도 그 약의 임상 연구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1차, 2차 치료를 다 하고 간에 막 나빠지는 그런 분, 이 한 번의 기회가 이 마지막 치료 기회밖에 없는 분이었는데 예.
그 우리 EV를 치료하고는 뭐 간에 있는 종이 거의 없어지는 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약제뿐만 아니라 아까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면역 항암제를 더 높일까? 그래서 면역성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또는 면역성이 낮은 분의 그 상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약제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암의 치료에 있어서 단순한 표준 치료 말고도 네. 표준 치료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치료 과정인데 그래도 네. 뭐 전체 암 환자분들 중에서 뭐 방광암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10%에 해당되는 치료제, 네. 또 10%에 해당되는 네. 치료제 다 모이면 네네. 또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이 치료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 네.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또 이런 치료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다른 효과 이걸 먹어봤더니 효과가 있네 이런 사례가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개구충제를 먹고 네. 효과가 좋아졌다 계속해서 네.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하실 것 같았어요. 네.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봤고 그분의 유튜브도 제가 봤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요. 그 사실 제가 보는 환자의 상당수 제 진료를 하러 오시면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질문 많이 받으셨죠? 네. 예. 저는 비교적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치료 기회가 하나도 없다면 나머지 옵션이 하나도 없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개구충제 우리가 그 메펜다졸인가요? 네, 네. 네. 그 약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약이 사실은 그 논문은 꽤 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세포 실험, 실험 실적인 논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구글링을 해도 나오던데 그것을 우리가 리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뭐냐 우리가 사실 암에 여러 기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약을 지금 판매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약 중에 상당수는 항암 효과 있을 수 있는 약들은 있어요. 그게 밝혀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약을 항암제로 사용하는 거 우리가 약의 리포지셔닝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면역 항암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도 상당수는 당뇨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항암 효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그런 연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개구충제에 사용하는 우리가 다졸 계통 그 약제도 구글링을 해보면 인도의 한 회사에서 그걸 항암제로 개발하려고 했어요. 벌써 오래전에. 예. 근데 지금까지 보고가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효과가 매우 없었다는,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 우리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치료의 옵션들이 있고 표준 치료가 있을 때 충분히 그 치료를 하고 표준 치료가 없다면 우리 특히 종양내과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본인의 주치와 상의하셔서 가능한 모든 임상 연구라든지 옵션들을 해보시고 네. 임상 연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더 나은 가능성 있는 약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해보고 그것마저 없다면 그때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암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나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유전병이 있다든지 그런 집안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좋을지. 생활 습관요. 예. 생활 습관은 건강한 생활, 누구나 하는 건강한 생활 잘 드시고 체중 늘리지 마시고 네. 흡연하지 마시고. 네. 대개 이제 암이 진단 받고 이제 금연하시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죠. 그렇지만 또 항암 치료하면서 흡연까지 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예. 흡연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암이 걸리면 모든 걸 맡겨버려요. 이건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방법은 물론 의사일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환자분한테는 저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아는 만큼 우리가 그 진료 시간에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만한 그 시간적인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여러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도 많이 알아야 되고 네. 많이 찾아보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네. 많이 공부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어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가 결정이 되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질병에 대한 태도가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